붉은 고기 덩어리가 통 안에서 천천히 돌아갑니다. 손이 들어와 하얀 가루를 한 줌 뿌리죠. 조금 뒤 꺼낸 덩어리에는 결이 생겨 있어요. 힘줄까지 박혀 있고요. 겉으로 보면 영락없는 소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소고기는 한 점도 없습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 그리고 젤라틴이 전부예요. 중국의 한 공장에서 실제로 찍힌 영상입니다. 이상한 건 이겁니다. 가짜를 만들려면 진짜보다 손이 훨씬 많이 가요. 색을 내고 결을 만들고 힘줄까지 심어야 하니까요. 재료값 말고도 사람 손이 몇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그게 더 남는 장사입니다. 도대체 그 계산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중국의 식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만드는 순서는 단순해요. 닭이든 오리든 돼지든 값싼 고기를 갈아서 통에 넣습니다. 여기에 소고기 향을 내는 가루를 섞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젤라틴을 넣습니다. 이걸 넣어야 씹을 때 쫄깃하게 늘어나거든요. 소고기 특유의 그 식감이 여기서 나와요. 넣는 양에 따라 질감이 달라지니 배합이 곧 기술인 셈이죠. 색은 카민과 아질산염으로 맞춥니다. 카민은 붉은 식용색 쏘고 아질산염은 햄을 붉게 유지하는 그 약품이에요. 갓 잡은 소고기의 그 붉은 빛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눈으로는 거의 못 가립니다. 더 공들이는 곳은 결까지 만들어 넣어요. 소고기 특유의 근육결이 있잖아요. 그걸 손으로 흉내내는 겁니다. 힘줄처럼 보이는 것도 따로 박아 넣고요. 재료가 더 내려가는 곳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소의 림프절이나 내장 부스러기를 갈아 넣습니다. 병들어 죽은 소나 늙은 어미돼지를 쓰기도 하고요. 값이 거의 안 드는 부위들이죠. 고기를 섞는 것도 아직 양심적인 축입니다. 아예 고기를 안 쓰는 곳도 있어요. 계란과 전분 아니면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만듭니다. 첨가물로 모양과 식감을 맞추고요. 고기가 한 점도 없는 고기가 나옵니다. 광저우의 한 시장에서 이걸 사온 사람이 있어요. 칼로 잘라봤더니 안 찢어지더랍니다. 안쪽에 하얀 것이 보였는데 라이터로 지지자 불이 붙었죠.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산 값이 500g에 100에서 200위안이었어요. 진짜 소고기 값을 다 주고 산 겁니다. 가게에서는 상등급 소고기라고 했고요. 만드는 법을 봤으니 이제 얼마나 오래 팔렸는지 볼게요. 이 고기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몽골 고기입니다. 이름에 소고기가 들어가지만 소고기는 없어요. 중국 식당가에서 10년 넘게 팔려온 물건입니다. 중국 당국이 10년 동안 못 잡은 거예요. 뒷골목에서 몰래 도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이 붙어 팔리는 상품인데도요. 등급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는 붙은 살점에 첨가물을 잔뜩 섞은 것으로 6에서 8위안, 가운데는 돼지고기와 오리고기를 조금 섞어 8에서 10위안, 제일 위는 돼지고기 위주로 10에서 15위안입니다. 등급이 나뉘어 있다는 건 시장이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사는 사람도 뭘 사는지 알고 파는 사람도 뭘 파는지 압니다. 봉지를 뜯으면 작은 봉지 2개가 나옵니다. 딱 2그릇 분량이죠. 식당에서 쓰기 편하게 나눠 놓은 겁니다. 포장 뒷면을 보면 돼지와 오리 부스러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뒤로 이름 모를 첨가물이 셋 더 붙고요. 고기보다 첨가물 이름이 더 깁니다. 숨기지도 않았어요. 가짜는 소고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양고기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요. 오리와 닭에 소고기를 조금 섞고 결착제를 넣으면 양갈비가 됩니다. 선전의 한 먹거리 축제였습니다. 양갈비를 산 사람이 한 입 베어 물고서야 알았어요. 고기 안에 젓가락이 박혀 있었거든요. 뼈처럼 보이게 꽂아둔 겁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당했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익숙하다는 투였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남는 게 있느냐. 값을 나란히 놓으면 바로 보입니다. 소고기는 1kg에 160에서 180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3만원이 넘죠. 닭이나 오리, 돼지는 20위안입니다. 4,000원이 안 됩니다. 8배에서 9배 차이예요. 이 차이가 이 판을 굴리는 힘의 전부입니다. 식당에서 소고기 한 그릇을 낼 때 들어가는 고기 원가가 5위안입니다. 손님이 내는 값은 58위안이고요. 한 그릇에 50위안이 남습니다. 하루에 100그릇을 팔면 5,000위안이죠. 우리 돈 100만원이 고기 하나 바꿔치기로 생기는 겁니다. 진짜를 쓰면 이 돈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러니 계산은 이미 끝나 있어요. 진짜를 쓰면 남지 않고 가짜를 쓰면 남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이 계산을 10년 넘게 그대로 뒀고요. 값이 비싼 것일수록 가짜가 붙어요. 소고기 육포는 아예 틀을 떠서 만듭니다. 틀을 만들고 다듬죠. 반죽을 부어 굽고 꺼낸 뒤 색을 한 번 더 입혀 광을 냅니다. 공정이 과자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팔릴 때는 고기값을 받습니다. 파는 쪽 계산을 봤으니 이제 막는 쪽을 봅니다. 중국 당국은 왜 못 잡을까요? 정확히는 못 잡는 것과 안 잡는 것이 섞여 있어요. 먼저 눈으로는 안 됩니다. 결도 있고 색도 맞고 힘줄까지 있으니까요. 파는 사람은 상등급 소고기라고 말합니다. 사는 사람은 그 말을 믿고요. 믿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수는 더 어렵습니다. 붕살을 넣으면 쫄깃해지는데 겉이 매끄럽고 살짝 노란빛이 돌아요. 그것만 보고 알아채기는 어렵죠. 오히려 좋은 국수처럼 보입니다. 포름알데히드를 넣으면 오래 두어도 신선해 보입니다. 상하지 않으니 파는 쪽은 손해가 줄죠. 사는 쪽은 좋은 물건인 줄 알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직접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국수를 하룻밤 물에 담가뒀는데 가루가 하나도 안 풀렸어요. 늘어나기까지 했고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알갱이가 보였습니다. 붕사 검출 키트를 대자 반응이 나왔고요. 자기 돈으로 키트를 산 겁니다. 포름알데히드 시약으로도 재봤습니다.
안 삶은 국수가 1.1에서 1.2가 나왔어요. 주의 기준이 0.1입니다. 10배가 넘죠. 삶으면 없어질까 싶어 삶은 뒤에도 재봤는데 0.5가 나왔습니다. 끓여도 안 빠진다는 뜻이죠. 이 대목이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걸 잡아낸 건 검사기관이 아니었어요. 자기 돈으로 키트를 산 소비자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국민이 자기 밥상을 직접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밥상 전체가 같은 구조로 돌아가요. 가짜는 비싼 것에만 붙지 않습니다. 제일 흔한 것에도 붙죠. 오히려 흔한 것이 더 많이 팔리니까요. 쌀부터 보겠습니다. 흰 플라스틱이 기계로 들어가고 반대편에서 반죽 같은 것이 나와요. 그걸 다시 기계에 넣어 뽑으면 반들거리는 쌀알이 됩니다. 즉석밥에 들어가는 쌀은 알갱이가 아니라 긴 실 모양입니다. 자세히 보면 안에 기포가 있고 모양이 제각각이죠. 쌀과 밀, 옥수수 전분을 갈아 압출해서 만든 것이라 그렇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모양만 쌀이고 속은 전분 덩어리인 셈이죠. 오래 먹을 것은 못 됩니다. 싼 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색소 없음이라고 파는 쌀에서도 나왔어요. 한 사람이 500g에 16.5위안을 주고 대나무 쌀을 샀습니다. 지금까지 산 쌀 중 제일 비쌌다고 해요. 성분표를 보니 옥수수 가루와 시금치 가루가 적혀 있었어요. 뽕잎 가루, 대나무 잎가루, 그리고 물이 전부였습니다. 쌀이라는 글자만 없었죠. 살문이 한 덩어리로 엉겨 붙어서 껌 씹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곡물이 그렇다면 콩은 어떨까요? 두부도 만듭니다. 눌러도 안 들어가고 딱딱한 것은 공업용 석고가 들어갔을 수 있어요. 하얗고 먹음직스러운데 석회 냄새가 나면 표백제를 쓴 것이고요. 젤라틴을 넣은 두부는 아무리 끓여도 안 물러져요. 두부는 자르면 벌집 같은 구멍이 보입니다. 그게 없고 자른 자리가 매끈하면 굳히는 약을 쓴 거죠. 국수를 10년 넘게 만들어 온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국수 상당수에 붕사가 들어간다고요. 붕사는 세제나 살충제에 쓰는 가루예요. 만드는 쪽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곡물이었습니다. 이번엔 단백질이죠. 계란까지 만듭니다. 알긴 산나트륨이라는 걸 써요. 젤리 굳힐 때 쓰는 가루예요. 물에 풀어 저으면 흰자가 됩니다. 여기에 노란 색소를 넣어 틀에 부으면 노른자가 되고요. 껍데기는 탄산칼슘으로 찍습니다. 분필이랑 같은 성분이에요. 가짜 계란을 사는 여성은 깨보고 알았습니다. 노른자가 흩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거든요. 맛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른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이와 노인이 먹는 것으로 가요. 꿀은 시럽에 향을 섞어 만듭니다.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되죠. 색도 점도도 맞춰 놓으니까요. 아예 벌한테 설탕물을 먹이는 곳도 있어요. 먹을 게 넉넉하면 벌이 꽃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집니다. 양은 늘고 시간은 줄죠. 대신 맛이 사라집니다.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명반과 설탕을 섞는 곳도 있어요. 명반은 물을 맑게 할 때 넣는 광물이에요. 이건 맛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먹으면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꿀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벌집까지 만듭니다. 10위안에 벌집을 산 사람이 가운데를 벌려보니 이상한 층이 보였어요. 따뜻한 물에 담그자 그게 녹아 떠올랐습니다. 공업용 파라핀이었습니다. 양초 만드는 그 재료요. 발암 물질이 들어있고 따뜻한 물에 탈 때 제일 많이 녹아 나옵니다. 꿀을 물에 타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마시는 것으로 넘어가면 차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향료 물을 계량컵에 부어요. 공기 압축기를 켜고 노즐을 찻잎통에 넣어 뿌리면서 젓습니다. 그게 향이 좋은 차가 되는 과정이죠. 빛깔을 내려고 녹차에 초록 안료를 넣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나비든 공업용이었어요. 식품에 쓰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설탕을 뿌려 윤을 내기도 하고요. 땅에서 나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다 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사의 한 야시장이었습니다. 100g에 96위안을 주고 해삼을 샀죠. 한참 먹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불회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달엔의 이름난 식당은 해삼 대신 스펀지를 썼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산둥 르자오에서 해산물을 산 관광객도 있어요. 개 다리 속이 밀가루 반죽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100위안어치 갯가재를 산 사람도 있고요. 껍데기를 열자 안이 텅 비고 물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만드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먹은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봅니다. 첨가물 하나하나는 이름만 들으면 남 얘기 같죠. 그런데 어디에 쌓이는지를 보면 달라집니다. 알루미늄이 든 만두는 유난히 하얗고 폭신합니다. 부풀리는 가루에 황산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그래요. 보기 좋고 먹기도 좋죠. 그 알루미늄은 아이의 뼈가 자라는 것과 기억하는 일에 영향을 줍니다. 한 번 먹어서 탈이 나는 게 아니라 오래 먹을수록 쌓여요. 그래서 눈치채기가 더 어렵습니다. 쌓이는 건 첨가물만이 아닙니다. 만두소에 림프육을 쓴 경우도 있어요. 림프육은 목이나 겨드랑이에 붙은 멍울 부위예요. 림프는 몸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자리죠. 걸러낸 것이 모여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병원균이 남아있기 쉽습니다. 검역을 안 거친 것이면 사람에게 옮는 병까지 따라오고요. 현미경으로 보면 색이 검붉게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제일 많이 치르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값싼 국수를 사는 쪽입니다. 8위안짜리 소고기 한 그릇을 큰맘 먹고 시키는 사람들이고요. 비싼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이 판에 안 들어옵니다. 좋은 가게에서 사고 비싼 식당에 가니까요. 가짜는 늘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이건 누가 재수없이 걸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적을수록 더 많이 먹게 되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본 벌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거기 쓴 파라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고 사는 물건이죠. 몸에 좋으라고 따뜻한 물에 타는 사람이 제일 많이 마시게 되고요. 가짜를 알아보려면 검사 키트를 사야 합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라이터로 고기를 지져봐야 하고요.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짜가 판을 잡으려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진짜가 비쌀 것, 구분이 어려울 것, 걸려도 손해가 작을 것. 셋 중 하나만 무너져도 이 장사는 성립하지 않아요. 진짜가 싸면 굳이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구분이 되면 안 팔리고 벌금이 크면 못하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셋을 다 갖췄습니다. 소고기와 닭고기의 값 차이는 8배예요. 힘줄까지 심어놓으면 눈으로는 못 가립니다. 걸려도 남는 게 더 크고요. 이 셋은 저절로 갖춰진 게 아닙니다. 중국 당국이 벌금을 낮게 뒀어요. 무엇이 어디서 걸렸는지도 알리지 않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조건입니다. 몽골 고기는 이름이 붙은 채로 10년 넘게 팔렸습니다. 몰라서 못 잡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중국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돌아가던 건 고기가 아니라 값의 차이였어요. 8배라는 숫자 하나가 저 공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둔 것도 중국이고요. 셀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소고기 한 그릇을 시키고 58위안을 낸 사람의 수입니다. 점심에 들어간 국밥집 벽에 원산지가 붙어 있었을 겁니다. 김치도 거기 적혀 있었을 거고요. 농관원이 김장철 40일 동안 원산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위반한 가게가 140이곳 나왔어요. 중국산 배추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적어둔 곳들입니다. 단속은 합니다.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걸린 뒤가 문제입니다. 원산지를 아예 안 적은 곳이 41군데였습니다. 거기 매긴 과태료가 다 합쳐서 2065만원이었어요. 한 곳당 50만원 꼴입니다. 김치 몇 통이면 나오는 돈이죠. 속여서 적은 100일 곳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그건 재판이 끝나봐야 알고요. 다음에 그 집에 가도 같은 김치가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